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와, 다들 이렇게 사실 비디오 켜고 앞에 앉아 있는 게 상당히 피로도가 있는 일인데, 이렇게 다들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제 이야기 잘 들리시죠? 잘 들리면 오케이. 좋습니다. 제가 오늘 강의하는 동안 채팅창 같은 것들을 중간중간 보기도 할 거고, 그리고 마치고 나서도 쭉 한번 볼 텐데요. 여러분들 많은 호응해 주시고, 그리고 질문 나중에 해야지 하고 남겨놓지 마시고, 그냥 그때그때 중요한 거 그냥 채팅창에 던져두시면, 우리 나중에 강의 끝나고 Q&A 시간에 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제가 보고 있는 화면이 굉장히 작아서 제가 채팅창을 같이 보지는 못할 것 같은데, 일단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지요. 자, 좋아요, 여러분. 자, 어때요? 오늘의 제목. 원하는 인생으로 나를 데려다 놓는 방법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원하는 인생들이 다 있으시죠? 이렇게 장학생 되고 싶어? 아니면 영어 공부 잘해서 해외에 취업하고 싶어? 아니면은 쉬는 시간을 잘 가지고 싶어? 등등, 기타 등등 여러분들이 원하는 어떤 작고 큰 목적지들이 있을 것 같아요. 여기가 이제 내 마음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이걸 현실화할 것이냐. 내 스스로를 어떻게 그 지점까지 데려다 놓을 것인가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저는요, 한 가지 슬로건을 굉장히 많이 알리고 있어요. 시간관리 강사 하면 어떤 느낌 드세요,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하면 성적 잘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고 다닐 것 같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좀 쓸데없는 걸 좀 줄여봐요. 결국 선택과 집중을 잘해서 원하는 인생으로 만들어 가봐요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걸 책으로, 유튜브로, 클래스 101으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크루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혹시 클래스 101 나 듣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실시간 인기 클래스 전체 7위, 그리고 라이프 스타일 분야에서 1위를 달리고 있으니까요. 혹시 듣고 계신 분들 있다면 한번 들어보시면 더 좋으실 것 같아요. 추가적으로.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정답이 나와버렸는데 제가 원래 뭐 하던 사람일까요? 원래 이렇게 시간 관리를 알리고 다니던 사람일까요? 어떨까요, 여러분? 자, 채팅창 한번 볼까요? 자, 채팅창에 제가 원래 뭐 하던 사람인지 한번 써봐주세요. 이제 거의 사진이 나와서 이거 다 정답이 다 나왔어요. 자, 저의 전직은 무엇이었을까요? 자, 채팅창에 여러분 손을 올리시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저의 전직을 써봐주세요. 아주 엄청난 힌트가 다 나와 있는데. 자, 여러분. 어때요? 제가 병원이라는 곳에 앉아있죠? 네, 여러분. 채팅창이 되고 있나요? 채팅창? 박은대 교수님. 아유, 감사합니다. 자, 저도 어떤 사람인가? 병원 간부. 간부. 의사 아니면 간호사일 것 같습니다. 간호사. 맞아요. 이렇게 지금 석훈님, 경민님, 정답. 맞아요. 저는요, 간호사로서, 자, 11년간 한 직장에서 근무를 했어요. 자, 나 간호대 학생이다 하시는 분 계신가요? 또는 나 간호대 친구 있어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좀 더 친밀감을 느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서울 아산병원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가장 병상수가 많은 병원에서 11년간 간호사로 근무를 했고요. 그리고 나서 퇴사를 하고 3년 만에 이제 시간 관리에 대한 콘텐츠를 알리고 그걸 베스트셀러로 만들고 또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는 강의를 하러 다니는 그런 커리어 전환을 했어요. 자, 여러분, 저는 어떻게 제가 하고 싶은 거를 알고 그것을 위해서 시간을 쏟아서 이런 성과를 얻어낼 수 있었을까요? 저는요, 바로 이 방법. 블럭식스라는 오늘 말씀드린 아주 간단한 방법, 이 하나로요, 제가 원하는 인생으로 저를 이끌고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만약에요, 저만 이렇게 잘 되고 있었으면 이렇게 책까지 쓰거나 강의를 하거나 더 자신감 있게 얘기하지 못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요, 굉장히 자신감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만 변한 게 아니라요, 저와 함께하는 정말 수많은 크루들이 있는데, 네, 정말로 2020년 4월부터 지금까지 500여 명의 크루들의 인생 자체가 굉장히 탄탄해지고, 나 그냥 애만 키우고 살았는데 저 이거 해보고 싶어요. 아니면 저는 그냥 생각 없이 학교집, 알바집만 하고 다녔는데 나 이런 거 하고 싶어요.
연령, 성별, MBTI 불문하고 각자가 원하는 것을 찾아서 거기로 자신의 시간을 쏟을 수 있게 도와드리는 일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많은 크루들이 그렇게 변했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몇 명의 크루들의 사진을 가지고 왔어요. 이 크루는요, 지금 대학생이세요. 그래서 타임블럭 크루를 지금 2년째 계속 같이 하고 계시면서 학교도 다니시면서 회계사 자격증 시험을 병행하고 또 요즘에는 또 아르바이트까지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세 가지 일을 잘 돌릴 수 있게 일주일의 균형을 잘 맞추면서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 크루분은 퇴사 1년 후 유학 성공 제가 이렇게 적었는데 원래 이분이 저를 처음 만났을 때 그냥 일반 직장인이었어요. 지방의 중소기업에 다니는 직장인이었는데 롱말님 저는 아무래도 데이터에 대한 공부를 더 해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되고 싶어요. 근데 지방대 나오고 지방의 중소기업 다니던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라는 마음을 품었지만 거기에 1년이라는 시간을 완전히 밀도 있게 이렇게 지금 옆에 보시는 것처럼 시간을 선택해서 쓰셔서 지금 미국의 조지 워싱턴 대학교라는 굉장히 명문대 대학원생으로 열심히 공부하면서 고생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또 영국 전액 장학금 이 학생분도 굉장히 자기가 다양한 플래너를 써봤는데 이만한 시간관리법이 없다라고 말씀해주신 영상도 유튜브에서 찾아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많은 학생들이 자신의 성적도 올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취업을 하거나 아니면은 대학원을 진학하거나 등등 진로를 개발을 하는데 도움을 받고 있는 이 블럭식스라는 시간 관리법은 무엇일까? 다들 궁금하시죠? 자, 오늘 제가요, 그 핵심만 아주 쏙쏙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테니까, 우리 지금부터 한 5시 10분까지 1시간 완전히 좀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해요. 자, 좋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의 고민을 받았는데 참 다양한 고민이 있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고민을 적어내 주셨는데, 사실 여러분들의 고민이 굉장히 공통점이 많았어요. 한번 볼게요. 대학교 다니면서 운동하고 취미생활하는 시간이 아예 사라지거나 매우 불규칙하게 적어진 게 문제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거를 좀 루틴하게 할 수 없다. 루틴하게 계획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라는 지점이 하나가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과제와 시간은 많은데 항상 시간이 부족해요. 실천이 어렵다라는 부분이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 활동한 일은 많은데 막상 생각해보면 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대부분 다들 공감하실 거예요. 저거 내가 적어낸 건가? 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그만큼 여러분들의 고민이 대부분 공통된 지점들이 있어요. 왜 이러는 거고 어떻게 시간을 해야 헛되지 않게 쓸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 해주셨는데 자 보면은요. 결국에는 여러분이 고민하는 그 부분을 파헤쳐 보면요. 계획 자체가 좋지 않은 계획일 수 있어요. 계획 자체가 나에게 맞지 않거나 무리한 계획이거나 하는 그 계획을 두고 어떻게든 지켜보려고 하니까 좀 어려운 지점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실천적인 부분. 실천이 안 되는 부분은 내 개인을 좀 탓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다양한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들 적어낸 거 보니까 나는 계획을 했는데 하이리 이분들이 자꾸 시간을 바꾸어서 어려워요. 이제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나 혼자만 잘해서 계획이 잘 지켜지는 것은 사실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우리는 다양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나뿐만 아니라 다양한 외부 요인도 좀 통제할 수 있는 사실 그 눈을 우리가 길러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점검 부분에서도 보면은 나는 참 열심히 살고 있지만 점검할 때 자꾸 자책하게 되는 부분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더 긍정적으로 돌려세울 방법은 없을까 하는 고민을 여러분들 고민을 보면서 하게 됐고 이 부분 내가 해결해 드릴 수 있겠다. 좀 어떻게 하면 이거를 풀어나갈 수 있는지 방법을 알려드리고 싶다 하는 마음으로 오늘 여기에 왔어요. 자 여러분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 텐데 시간에 대한 관점 먼저 생각해 볼게요. 우리 시간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올라요? 어떤 분은 뭐 시계 모양이 떠오르기도 하고 어떤 분은 핸드폰에 숫자가 떠오르기도 하고 하실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는요. 시간 하면 이 그림 하나 생각해 주세요. 배터리. 핸드폰 배터리. 시간이 배터리? 자 여러분 지금 자기 핸드폰 볼게요. 자기 핸드폰 몇 %예요? 누구는 80%, 누구는 60%, 누구는 50%. 핸드폰은 딱 보면 내가 직관적으로 내 핸드폰의 배터리가 몇 % 남아있는지 바로 인지할 수 있고 그리고 그걸 보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죠. 나 집에 갈 때까지 충전하지 않아도 충분해. 아니면 어떡하지? 나 집에 갈 때까지 이거 핸드폰 못 버틸 것 같은데?
빨리 어디로 충전하러 가야 될 것 같은데, 아니면 불필요한 앱 다 꺼야 될 것 같은데, 등등의 판단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내 자신의 배터리를 인지하고 있나요? 내 신체적인 배터리, 내 정신적인 배터리도 핸드폰 몇 %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해요. 자, 지금 한번 생각해 볼게요. 나는 지금 내 신체적, 정신적 배터리는 몇 % 정도 될까? 지금 여러분 캔 키고 계신 분들 굉장히 또릿또릿한 눈빛을 가지고 있는데 아마 여기 분들 대부분 7, 80% 이상일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또 누구는 아니야 나 굉장히 지금 힘내서 앉아있어 20%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이렇게 내 에너지가 몇 %인지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시간 관리라고 하는 거는요. 그냥 있는 시간을 쪼개서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쓰려면 내 에너지로 바꾸어서 써야 돼요. 마치 돈처럼. 우리가 돈을 내고 물건을 사죠. 그런데 이 시간을 제대로 쓰려면 내 에너지랑 바꿔서 써야 돼요. 단적인 예시 한번 들어볼까요? 술 먹는 거 좋아하세요? 술자리 많아요, 여러분? 자, 술 먹은 다음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술 먹은 다음날 아침에 토요일 아침에 뭐 일정 없어요. 근데 눈 떴는데 아침 9시예요. 근데 어제 너무 술을 많이 먹어가지고 막 토할 것 같고 막 속 미식거리고 세상은 핑핑 돌아요. 어때요? 토요일 그날 나에게 주어진 시간은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그 시간을 바꾸었을 내 에너지가 있나요? 없어요. 그쵸? 굉장히 단적인 예로 내 시간, 내 에너지가 맞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내 에너지를 생각하지 못하고 과도한 계획을 세우거나 그랬을 때 이 밸런스의 불균형이 있을 수 있어서 앞으로 시간 하면은요. 시계 모양이 아니라 뭐 생각하자고요? 배터리. 나 입으로 해주세요. 입으로. 배터리. 좋습니다. 배터리 생각해주세요. 자, 제가 여러분 이렇게 굉장히 도가 트인 사람처럼 여러분들 앞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도 사실은 이걸 몰랐을 때 제가 에너지가 넘칠 때는 굉장히 막 계획도 많이 세우고 그 계획을 다 해서 성취감도 느끼고 이러다가 또 며칠 제 에너지가 훅 떨어지면 나는 왜 이럴까 하면서 아무것도 하기 싫다 하면서 죄책감에 빠져서 널브러져 있는 그 생활을 또 4일하고 이렇게 엎치락 뒤치락 하는 생활을 했어요. 여러분들 MBTI가 뭐예요? 저 MBTI 뭘 것 같아요? 저는 파워 ENFP입니다. ENFP 뭐예요? 굉장히 즉흥적이고 자율성이 높고 계획과는 거리가 먼 이런 사람들이에요. 저 또한 좀 많은 부분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아까 11년 동안 병원 근무를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중에 절반 정도의 시간은 실제로 환자를 보는 일을 했는데요. 나머지 절반의 시간은 병원의 의료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을 했어요. 더 쉽게 말하면 의료 사고를 예방하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왼쪽 팔 수술하러 갔는데 오른팔 수술하고 나오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런 큰일 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이 있을 뻔했어요 했던 일부터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하는 일까지 모두 우리 부서에 보고가 돼요. 그러면 우리는 그걸 데이터로 막 분석을 해서 이 시간대가 위험하구나. 아니면 이 장소가 위험하구나. 아니면 이 직종과 이 직종이 의사소통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구나 지금.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병원의 안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을 했어요.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열심히 일도 하고 야근도 하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한테 시스템이 있나? 나는 병원의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나는 정작 내 인생에 나의 시스템이 있나? 여러분, 시스템이라는 단어가 뭘까요? 이게 뭐랄까 되게 익숙한 단어죠. 근데 뭐라고 말로 설명하기는 어려운 단어예요. 자, 이제 시스템 하면은 이거 하나 생각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맥도날드 좋아하세요, 다들? 저는 좀 엄청 좋아하는데요. 자, 맥도날드 가서 불고기 버거, 저는 사실 에그 불고기 버거를 굉장히 좋아해요. 에그 불고기 버거를 시켰어요. 그리고 한 입 먹었습니다. 여러분, 맥도날드 가서 버거 한 입 먹고 이렇게 느낀 적 있나요? 뭐야? 어제 들어온 알바가 만들었어? 이렇게 느낀 적 있나요? 아니면 한 입 먹고 와 오늘은 누가 만들었어? 나 뽑기 되게 잘했다. 이렇게 생각한 적 있나요? 거의 없을 거예요. 맥도날드는 언제 먹어도 맥도날드 그쵸? 언제 먹어도 거의 동일한 맛이에요. 자 혹시 뭐 맥도날드나 이런 프랜차이즈에 아르바이트 해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얼마나 많은 아르바이트생들이 들어가고 나가고 지지고 뽑고 할까요? 그죠? 그런데
고객은, 우리는 맥도날드의 맛을, 변화를 느낄 수 있나요? 변화를 느낄 수 없어요, 우리는. 이게 맥도날드가 굉장히 좋은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건 간에 맥도날드가 고객에게 전달하고 싶은 그 퀄리티의 부분이 흔들리지 않는 것은 이 회사가 좋은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우리도 이렇게 뭔가 흔들리지 않는 결과물을 낼 수 있는 시스템이 내 인생에 필요하지 않을까요? 룩말님, 저는 근데 회사가 아니잖아요. 개인이잖아요. 근데 저한테 어떻게 시스템을 적용하죠?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한번 볼게요, 여러분. 자, 기분 좋은 날에 내가 있어요. 그리고 기분, 여자친구, 남자친구랑 싸워서 기분 완전 안 좋은 날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되게 에너지가 충분한 날도 있고요. 막 감기에 걸리거나 코로나에 걸리거나 아니면 생리통이 있거나 하는 날은 또 막 픽 쓰러져 있어요. 다양한 날들에 내가 있어요. 그 날의 나의 이 전체적인 흐름, 거기에 따라서 내 성적도 들쑥날쑥, 그쵸? 내가 친구들이랑 대화하는 의사소통도 들쑥날쑥, 그리고 뭐 다양한 아르바이트 가서 퍼포먼스도 들쑥날쑥, 아니면 내가 가지고 싶은 습관도 들쑥날쑥 하다면 어떨까요? 사회적으로 나는 좀 신뢰받지 못하는 사람으로 인지될 수도 있고요. 무엇보다 가장 힘든 건 내 자신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에도 시스템이 필요하다라는 걸 생각을 하고요. 제가 병원에서 굉장히 혹독하게 일하면서 트레이닝 받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배웠어요. 좋은 결과가 있으려면요. 반드시 좋은 시스템이 있어야 해요. 꾸준하게 좋은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는 좋은 시스템이 없이는 사실은 불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내 인생에도 시스템을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다양하게 보고 배운 시스템들 중에요. 언제든지 적용이 가능하고 개인에게 적용할 수 있을 만한 이 3가지 요소를 뽑아왔어요. 첫 번째, 무조건 간단해야 해요, 여러분. 무조건. 시간 단위, 분 단위 계획. 내가 기분 좋을 때, 에너지 넘칠 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코로나 걸려서 들어 누워있을 때도 할 수 있어야 돼요. 간단해야 하고요. 그리고 그게 시각적으로 직관적이면 더 좋아요. 마치 하이패스 차선처럼. 하이패스 차선 이용하실 분은 1, 2, 3, 5, 7, 9 차선으로 가세요. 라고 글자로 적혀져 있지만 운전자들은 글자 보지 않아요. 뭐 봐요? 파란색 선 하나 봐요. 이렇게 시각적으로 디자인적으로 직관적이라는 건 사람의 행동을 이끌 수 있는 것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건 없어요. 계획하고 실천했으면 반드시 점검을 하고 그리고 또 조금 다른 계획을 세워서 또 실천해보는 이 선순환 사이클을 돌리는 것을 인생에 적용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시도 끝에 나온 것이 오늘 말씀드릴 블럭6예요. 자, 우리 어때요? 왼쪽처럼 시간 단위, 분 단위 계획을 세우는데 굉장히 익숙해 있어요. 그렇죠? 시간이 먼저 있고 그 시간 옆에 내 할 일들을 매칭을 해요. 자, 왼쪽 보면 어때요? 계획만 세워도 뿌듯해요. 계획만 세워도 나 되게 열심히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에너지가 넘칠 때는 언제든지 상관없어요. 에너지가 넘칠 땐 사실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에너지가 모자랄 때 저거를 하는 것 자체가 숨이 턱턱 막히고 그리고 하나가 밀리면 한도 끝도 없이 다 미뤄지면서 포기하게 되는 현상이 있죠. 그래서 다 빼고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만 남기자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블럭6가 탄생했어요. 자, 눈을 떠서부터 자기 전까지가 6블럭이에요. 중간에 굵은 선 점심 식사선이고요. 뒤에 굵은 선 저녁밥 먹는 선이에요. 그래서 눈을 떠서 점심 먹기 전까지 오전 2블럭, 점심 먹고 저녁 먹을 때까지 오후 2블럭, 저녁 먹고 자기 전까지 밤 2블럭인 거예요. 중간중간 할 것 많은데 굵직하게 내가 이 시간대에 진짜 꼭 해야 할 아주 중요한 가치를 6개를 뽑아 넣는 거죠. 둘로. 이걸 계속 돌리는 거예요. 이렇게 했더니요. 에너지 관리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고민 중에 대부분이 하고 싶은 건 많은데요. 시간이 너무 없어요.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이거 어떻게 하면 다 할 수 있어요? 라는 방법을 물어봐요. 하지만 저는 그 방법 알지 못해요. 시간은 한정되어 있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거 다 한다? 저는 사실 그런 방법 알지 못해요. 다만 어떤 것이 더 중요한지 여러분들 선택하게 도와드릴 수 있어요. 자, 한번 볼게요.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들이 모닝 루틴,
뭐 대단할 건 없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뭐 커피 마시고 뭐 씻고 스트레칭하고 자기 할 거 좀 하는 모닝 루틴 시간을 가지고, 그리고 오전에 학교 수업을 듣고 점심 먹고 팀 과제 만나기로 하는 것이 있고, 그리고 또 오후에 학교 수업을 듣고 저녁을 먹고 또 하이쌤 활동을 하고, 그리고 육블럭의 친구를 만나는, 오늘 약간 이런 스케줄을 가진 우리 친구분이 하이쌤 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런데 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나 이제 운동도 좀 끼워 넣어야 될 텐데. 아니면 온라인 강의, 저거 아이패드로 무슨 이모티콘 만들기, 저거 너무 들어보고 싶은데. 기타 등등. 데이트도 해야 되고 하고 싶은 게 많은 거예요. 자, 그럴 때 이 6블럭 안에 꾸역꾸역 끼워 넣으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바꾸는 것이 좋은가 생각하는 거예요. 나 아이패드로 그림 그리기 저거 너무 듣고 싶은데 어떡하지? 일단 결제하고 못 듣거나 이거 듣느라고 또 다른 거 다 밀리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요.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거예요. 나 모닝 루틴 시간에 원래는 그냥 조금 흘려보내는 시간들이 있는데 이때 온라인 강의를 들을까? 아니면 팀 과제 이게 지금 그렇게 급하진 않은데 이거 좀 미루자고 하고 사실 여기에 들을까? 아니면 친구 만나긴 만나야 되는데 어떡하지? 친구 만날까? 온라인 강의 들을까? 이거 이모티콘 만들기 수업 들을까? 어떡하지? 그냥 무작정 끼워 넣으면은요, 한 며칠은 잘 될 수 있지만 또 그 뒤에 패턴이 다 무너지잖아요, 여러분. 그랬을 때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는 걸 느끼고 내가 이 블럭을 어떤 걸로 스위치를 할지 바꿀지를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선순위가 정해지겠죠? 예를 들어서 나는 아침잠 포기할 수 없어 라고 하면 온라인 강의 듣는 거 포기해야 하는 거예요. 나는 친구 만나는 게 더 중요해 라고 하면 온라인 강의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온라인 강의를 사실은 지금 더 듣고 싶어, 친구 만나서 노는 것보다 라고 하면 친구야 미안하다 하고 한 달 정도 온라인 강의 듣는데 집중해서 아이패드로 이모티콘 그리기 실력을 쑥 향상시키는 거죠. 여러분들이 뭘 하고 싶나 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거를 어떤 타임 블럭에 끼워 넣을 것인가. 그리고 두 가지가 상충할 때 우리 짜장면 짬뽕 놀이 하잖아요. 짜장면 짬뽕 밸런스 게임 하잖아요. 4시간의 밸런스 게임을 계속해서 선택을 해나가는 거예요. 이걸 계속 하는 거죠. 이걸로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고 점검하는 걸 계속 돌려보는 거예요. 계획 세워볼게요. 오늘 저의 하루예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 마시고 뭐 스트레칭하고 간단하게 책 읽고 하는 모닝 루틴 시간을 가졌고요. 그리고 유튜브 기획하는 시간을 오전에 가졌어요. 그리고 점심을 먹고요. 일을 좀 하다가 지금 여기 왔어요. 여러분들 만나고 있죠? 우리는 4블럭을 공유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좀 쉴 거예요. 끝나고 좀 쉬고, 그리고 오늘 독서 모임이 저녁에 있어요. 그래서 독서 모임을 하는 것이 오늘 저의 하루 일과예요. 자, 오늘 여러분들의 하루 6블럭은 어떤지 이따가 우리 같이 플래너에 적어보는 시간 가질 거예요. 플래너 템플릿 받으셨죠? 이따가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텐데 그냥 지금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세요. 나 블럭 6 강의 지금 4블럭 듣고 있는데 나에게 지금 남은 시간이 5블럭, 6블럭이구나. 나 저녁 먹고 뭐 하지? 굵직하게 2가지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저녁 먹고 나의 저녁 시간을, 자기 전까지의 시간을 굵직하게 2개로 쪼개면 나는 어떤 가치를 선택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 이렇게 계획 세워보자고 하면 이런 질문이 나와요. 로말님, 한 블럭이 몇 시간인가요? 자, 이렇게 보면 몇 시간인 것 같아요? 대략 보면 뭐 한 2~3시간인 것 같기는 해요. 그쵸? 그런데 사실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 블럭 6는 보면은 시간이 먼저 나와 있진 않잖아요. 그죠? 시간보다 가치를 먼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제가 회사 다닐 때 왼쪽처럼 계획을 세웠을 때요. 이렇게 힘들었어요. 나 6시에 퇴근하고 7시에 저녁 먹고 8시에 좀 치우고 쉬다가 9시부터 유튜브 편집해야지 라고 계획을 세워요. 그런데 문제는 6시에 퇴근을 못해요. 그러면 아무도 나한테 독촉하는 사람이 없지만 혼자 마음이 막 바빠져요. 나 빨리 저녁 먹고 치우고 빨리 유튜브 편집해야 되는데. 기분이 나빠져요. 그리고 야근하는 일에 집중도 더 잘 안 돼요. 자, 그러다가 9시, 10시까지 퇴근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어떡하냐? 에라이 모르겠다. 이렇게 돼요. 그죠?
그렇게 에라이 모르겠다는 순간 유튜브 편집이라는 키워드, 내가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 키워드가 제 머릿속에서 싹 사라지면서 집에 가면 맥주 한 캔 하고 자요. 자, 여러분 봐봐요. 오늘은 예상치 않은 야근으로 에라이 모르겠다가 됐고, 내일은 예상치 못한 회식으로 에라이 모르겠다가 됐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은 친구가 회사 앞에 찾아왔대요. 그래서 또 에라이 모르겠다가 됐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요, 어떤 이유에서건 우리가 진짜 하고 싶은 것들을 3일만 안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뭘 하고 싶은 사람인지 잊어버린대요. 그리고 나서 한 또 보름 정도 있다가, 아, 맞다. 나 유튜브 편집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모습이 오버랩이 혹시 되시나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제가 저녁 먹고 정리하고 치우고 우리 이런 거 다 적어야지 할 수 있나요? 사실은 적지 않아도 하게 돼요. 그런데 진짜 제가 제 인생에 넣고 싶었던 거, 이 저녁 시간대에 진짜 제 인생에 넣고 싶었던 가치는 뭘까요? 유튜브 편집이죠. 왜? 나 유튜브 채널 잘 키워서 성공적인 유튜버가 되고 싶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유튜브 편집 하나만 생각하기로 했어요. 나 자기 전에 유튜브 편집할래. 나 자기 전에 유튜브 편집할 거야. 이렇게 생각했더니요. 제가 6시에 퇴근을 하건 밤 10시에 퇴근을 하건 조금이라도 하고 자는 날이 더 많아졌어요. 시간을 떼고요. 내가 그 시간대에 굵직하게 가져가야 될 중요한 가치 하나, 키워드를 머릿속에 딱 넣었더니 훨씬 더 실천을 많이 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떤 꿈들을 가지고 계신가요? 지금 또는 당면한 여러분들의 그 과제 같은 것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과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토익 성적을 내는 것일 수도 있고, 어딘가에 인턴 프로그램에 지원해보는 것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내년에 해외여행을 가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로 돈을 모아야 되는 것이 될 수도 있고요. 다양한 여러분들의 꿈을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어떤 가치를 내가 선택하는 것이 좋은가 생각을 하고 몇 시에 얼만큼 뭐 하고 사실은 이거 디테일하게 가면 챙겨야 될 부분은 맞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굵직한 가치 하나를 생각하는 것. 그리고 그 가치를 내 블럭 속에 넣는 것. 블럭에 들어갈 데가 없다면 다른 것을 빼내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있어요. 자, 우리 오늘의 블럭을 한번 적어볼까요, 여러분? 자, 여러분들 받으신 플래너 한번 볼게요. 받으신 플래너 템플릿을 한번 보시면은요. 제가 일주일치를 드렸는데 월화수목금토일이라고 적힌 데일리 페이지가 보일 거예요. 자, 그 중에서 목요일 페이지, 오늘 목요일이니까요. 목요일 페이지를 펴주시면 이렇게 생긴 페이지를 보실 수가 있어요. 자, 크게 보면은요. 3가지 영역으로 나뉘는데 이 첫 번째 영역은 그 블럭6의 영역이고요. 두 번째 영역은 간단한 메모 영역, 그리고 세 번째 영역은 그날의 나의 좋았던 감정, 좋지 않았던 감정, 그리고 내일을 대하는 마음가짐 같은 것들을 적어보는 칸이에요. 자, 첫 번째 영역에 대해서 잘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 영역은요. 또 3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영역 A, B, C. 정답을 먼저 말씀드리면 이렇게. 먼저 굵직하게 하루에 6블럭의 키워드를 가지고 와요. 그래서 나는 플래너 쓰는 게 좀 습관이 안 됐어. 나는 플래너 이렇게 잘 쓰는 사람이 아닌데 어려워 하시는 분들은요. 먼저 다른 거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하루를 6개의 키워드로 뽑아내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그리고 나는 플래너 쓸 정신이 없었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머릿속으로라도 이렇게 간단하게는 할 수 있잖아요. 6개의 단어는 끄집어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 오전에 뭐 주겠다다. 오후에 뭐 주겠다다. 저녁에 뭐 주겠다. 이렇게 굵직하게 단어를, 키워드를 생각해 주시는 것부터 먼저 트레이닝 해보시면 좋고요. 그리고 나서 각 블럭에 챙겨야 할 각 소소한 투두리스트 같은 것들은 옆에 적어주시고 그 옆은 이제 점검을 하는 칸으로 사용할 건데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자, 여러분 오늘 4블럭에 우리 블럭6 강의 함께하고 있죠. 그래서 4블럭에 블럭6 강의라고 적어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나머지 블럭 여러분들 어떻게 보내실 건지 한번 적어보세요. 오늘 1, 2, 3블럭은 오전을 크게 2개로 나눈다면 나는 어떤 키워드를 뽑아낼 수가 있고 그리고 지금 오후 블럭은 크게 어떻게 뽑아낼 수 있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이제 앞으로 다가올 나의 미래 가장 가까운 미래 5블럭, 6블럭은 내가 어떤 키워드를 뽑아서
아주 만족스러운 저녁을 보낼 수 있을지 한번 굵직한 키워드를 뽑아내봐 주시고요. 그리고 혹시 챙겨야 할 투두리스트 같은 것들이 있다면 이렇게 옆에 써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실습하는 시간을요, 한 3분 정도 드리도록 할게요. 3분 정도 드리도록 하고, 다 하신 분들은 이 6개의 단어를 채팅창에 그냥 쭉 한 줄로 적어주세요. 자, 그러면 3분 시간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습 툴이 올라오는 동안 여러분 메모지를 꺼내서 일단 굵직한 6개 블럭 어떤 단어를 내가 오늘 하루에 끄집어내면 좋을까?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한번 끄적끄적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5블럭과 6블럭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 모르시겠는 분은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일단 다 적어보세요. 빈종에 다 오늘 저녁에 해야 될 것 또는 하고 싶은 것들을 다 적어보시고 그 중에 어떤 것을 2블럭에 가지고 오면 좋을까 선택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아마 나 저녁에 뭐 하지? 라는 것이 이미 계획에 잡혀 있으셨던 분들도 계시겠지만 뭐를 해야 될지 좀 그냥 머릿속이 복잡한 상태로 그냥 나 바쁘다라고만 있으셨던 분들은 지금 이렇게 다양한 것들을 꺼내보고 그 중에서 내가 지금 오늘 하루 2블럭 뭘 해야 될지 저녁 블럭에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해야 나한테 더 좋을지를 우선순위를 선택하는 이 지금 실습을 해보는 걸로 여러분들의 좀 머릿속이 명쾌하게 정리가 되시는 거를 느끼셨기를 바래요. 자, 여러분 오늘 제가 나눠드린 이 템플릿이 일주일짜리예요. 그리고 뭐 계속 반복해서 쓰실 수 있으니까요. 한번 내일의 6블럭도 한번 계획을 해보세요. 하면서 한번 여러분들의 그 계속 다 복잡하게 들어있는 할 일들 속에 계속 우선순위를 선택하는 작업들을 한번 계속 스스로를 트레이닝 시켜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넘어갈게요. 이 중에서 이제 2가지만 별표를 한번 쳐보는 것을 추가적인 팁으로 알려드릴게요. 왜냐하면 아까 우리 시간은 뭐다? 시간은 뭐다, 여러분? 입으로 해주세요. 시간은 배터리. 그죠? 시간은 배터리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내 배터리를 하루 6블럭 쭉 똑같이 끌고 가기는 사실상 어려워요. 우리 로봇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내 에너지를 어디에 제대로 쓰고 아니면 어디에 좀 힘을 뺄지 하루에 강약, 중강약을 좀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로 이거 제대로 즐길 거야? 아니면 제대로 집중해서 해야 돼? 이거 중요해? 라고 하는 부분에 한 블럭 또는 2블럭에 별표를 치시면요. 여러분들 하루가 조금 더 리드미컬해지는 걸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저는 정말 매일 이렇게 하고 있고요. 이렇게 하면 자기 전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와, 나 오늘 진짜 바빴는데 뭐 했지? 하면서 잠을 드는 게 아니라 아, 나 오늘 이거 했다. 나 오늘 계획한 거 다는 못했어도 이거는 했다 하고 좀 만족스럽게 잠이 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루에 강약, 중강약, 리듬 체크해보는 거 한번 꼭 실천해 보시기를 바랄게요. 자, 그리고 실천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뭐 실천이 안 되는 이유도 너무 많고요. 그리고 실천과 관련된 다양한 팁들이야 굉장히 많겠지만 제가 그 원리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자, 우리가 실천을 잘 하려면 일단 실천이 잘 안 되는 이유를 좀 떠올려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제가 3가지 말씀드릴게요. 실천력이 떨어지는 이유 3가지를 알면 그걸 바꾸면 어때요? 실천이 잘 되겠죠? 자, 그런 맥락으로 봐주세요. 첫 번째, 우리가 목표를 계속 잊어버려요. 아, 맞다. 나 오늘 이거 하려고 했지? 이런 게 많아지는 거예요. 아, 맞다. 나 오늘 이거 했었어야 되는데 목표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원하는 것에 다가가지 못하는 어처구니 없는 이유지만 가장 다빈도적인 이유예요. 그리고 2021년에 세웠던 계획을 아예 지금 생각이 안 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혹시 적어놓은 게 있다면 들춰보면 내가 이런 걸 계획을 세웠어 라고 하는 굉장히 낯선 목표들도 발견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첫 번째, 목표를 잊어버리기 때문이다. 두 번째, 목표에 대한 이유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죠. 자, 여러분, 너무 사랑하고 진짜 죽고 맞이야 못했던 여자친구, 남자친구와의 관계에서도 권태기라는 게
다가오잖아요. 목표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정말로 가슴 설레게 했던 그 목표조차 목표와 나와의 사이에서 권태기가 생겨요. 그럴 때 내가 맞다. 이 남자친구, 이 여자친구 내가 맞아. 이런 모습이 좋아가지고 참 반했었는데 이런 이유가 있으면은요. 그래도 권태기를 좀 잘 넘겨볼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게 없으면 이제 흐지부지 되겠죠. 관계가. 목표도 마찬가지로요. 내가 이걸 진짜 하고 싶었던 이유, 하려고 했던 이유, 나만의 이유를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유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실천력이 어려울 때 떨어진다라는 거 말씀드렸고, 세 번째는 목표를 위한 실천 사항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뭐 목표를 물어봤어요. 뭐 어딘가 뭐 인턴 어디에 도전하는 거요, 공모전에 뭐 이렇게 상 받는 거요, 뭐 다양하게 해외 연수 가는 거요, 교환학생 가는 거요, 다양한 여러분들의 목표가 있는데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오늘 뭘 하셨어요? 라는 걸 물어보면 띵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목표와 오늘이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걸 반대로만 바꿔볼게요. 실천력을 떨어지는 이유를 반대로 바꿔보면 끌어올릴 수 있겠죠. 자, 첫 번째, 목표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뭐 어떻게 해서든. 일단 제가 사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요. 간단하면서도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플래너를 자주 보는 거예요. 내가 써놨던 걸 자주 보는 거죠. 그리고 장기적인 플랜, 큰 목표 같은 거는 뭐 양치질하는 데도 붙여놓고 핸드폰 배경화면에도 해놓고 PC, 태블릿 배경화면에도 해놓고 어떻게든 잊지 않게 여기저기 박아두는 거. 또는 같이 할 친구를 만들어서 내가 흐지부지 될 때 잊지 않게 하는 거. 다양한 방법으로 이 원리를 사용해 보시기를 바래요. 그리고 두 번째, 목표에 대한 이유는 사실 계속 생각해야 돼요. 이거 뭐 1시간 앉아 있었다고 하나 나오고 2시간 앉아 있었다고 2시간 2개 나오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거 진짜 왜 하고 싶지? 애들이 다 해서 내가 하려고 하나? 아니면 진짜 내가 왜 하고 싶을까? 이거 나와의 대화를 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해요. 꼭 이렇게 나에게 질문하는 시간 가져보시고요, 여러분. 세 번째, 나한테 계속 질문하세요. 너 그래서 오늘 뭐 할 건데? 나 내년에 진짜 배낭여행 한번 가고 싶다. 너 그래서 오늘 뭐 할 건데? 그러면 배낭여행 가는데 얼마 드는지조차 그거라도 오늘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블로그 검색이라도 해서 배낭여행 30일 가는데 500만 원 드는구나. 300만 원으로도 갈 수 있구나. 이런 거를 알아보기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아주 작은 행동, 꿈으로 가기 위한 아주 작은 행동을 오늘의 행동으로 꼭 바꿔서 넣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자연스럽게 실천력이 예전보다는 많이 향상되는 걸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점검 부분 갈게요. 점검 부분. 점검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 여러분들 플래너 보면요. 이렇게 지금 되어 있을 텐데 앞에 두 영역은 좀 전에 해봤죠? 사실 이건 계획과 실천에 대한 영역인데요. 뒷부분은 제가 점검이라고 해놨어요. 자, 여러분 점검을 잘하고 있나요? 점검? 여러분 점검을 이 정도로만 하고 있진 않나요? 잘했으면 동그라미, 안 됐으면 X, 좀 한 것 같기도 하고 안 된 것 같기도 하면 세모. 이 정도로 점검을 하고 있었다면 요거는 아주 얕은 점검, 그리고 올바르지 못한 방법, 그 부정적인 감정을 더 많이 가져오게 하는 점검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동그라미 X 치고 끝나면은요. 따라오는 생각이 나 오늘 잘했네 기뻐하고 아침에 나 못 일어났네 나라는 인간은 왜 이럴까 하고 부정적인 감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그냥 그거를 또 의지로 해결하려고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동그라미 세모 X로 끝나서는 안 돼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요. 우리가 이걸로 동그라미 X 치고 나를 평가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점검 평가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지금 현재를 바라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조금 내일 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살 수 있을까? 이걸 배울 수 있어야 돼요. 동그라미 세모 X 안 하셔도 돼요. 이걸로부터 내가 배울 점을 찾으면 돼요. 어떻게?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아침에 일찍 못 일어났어요. 그러면 X 치고 끝나는 게 아니라요. 나 왜 일찍 못 일어났지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나 어제 새벽 2시에 잤잖아. 나 어제 왜 새벽 2시에 잤지? 나 어제 자려고는 사실 12시에 누웠는데 핸드폰 충전하려고 이거 꽂고 잠시 인스타그램 들어가서 릴스를 조금 봤는데 새벽 2시더라. 나 그래서 어제 늦게 잤네. 그러니까 당연히 오늘 일찍 못 일어나지. 그러면 나 오늘 어떡하지? 오늘은
핸드폰 충전기를 저 발밑에 콘센트에 바꿔봐야겠다. 아주 작게 변화할 수 있는 부분을 찾는 방향으로 점검을 하셔야 돼요. 동그라미, 세모, X를 쳐서 나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내가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Y를 물어보는 거죠. 잘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잘한 것도 오늘 어쩌다 잘 된 게 아니라 내일 또 잘 되게 하고 싶잖아요. 그죠? 그래서 잘 된 것도 이유를 물어보면서 이 점검의 칸을요. 평가하는 칸이 아니라 나와 대화하는 칸으로 자유롭게 써봐주세요. 그럼 여러분들 스스로를 더 많이, 더 깊이 발견하셔서 선순환이 일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더 잘 맞는 계획을 세울 수 있고 나한테 더 잘 맞는 계획이 세워지니까 실천도 잘 되고 이런 선순환의 사이클로 돌아갈 거예요, 여러분. 이걸 꾸준히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계획 실천 점검을 돌려나가는 걸 제가 쭉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 지금 너무 집중하면서 잘 따라오고 계셔가지고 제가 굉장히 흐뭇합니다. 자, 지금부터 말씀드릴 부분 사실 더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 20분 남았는데 20분만 조금만 더 집중해봐요. 정말 중요한 부분. 자, 한번 볼게요. 지금 제가요. 우리 같이 실습도 해봤죠? 어떤 실습? 하루를 계획하고 실천하고 어떻게 하면 점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어요. 자, 그런데 하루하루 열심히 사는 거 너무 중요해요. 그쵸? 그런데 우리가 숲이라는 인생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나무만, 하루만 계획을 보고 사는 건 나무만 보고 이 숲을 헤쳐나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될까요? 이 숲을 헤쳐나가는 데 있어서 나무만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길을 잃을 수도 있고 위험한 일을 닥칠 수도 있고 그래요. 길을 잃을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인생 살면서 길을 잃을 수 있죠. 언제나 항상 똑바른 길을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길을 잃은지도 모르고 너무 오래 간다는 거예요. 한 3년, 5년, 10년 너무 오래 가놓고 여기가 아닌가? 아, 그때 그럴걸? 이렇게 생각한다면 좀 안타깝겠죠. 스스로. 그래서 우리는 이 숲이라는 인생을 우리가 잘 헤쳐나가기 위해서 숲으로 올라와서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나? 이렇게 숲을 조망하는 기회를 정기적으로 가져야 해요. 아, 나 이 방향이 맞아. 아, 나 지금은 좀 쉬어도 될 타이밍이야. 아니면 지금은 조금만 더 달리면 내리막길이니까 조금만 더 힘내보자. 숲을 조망하는 작업. 이게 일주일의 계획을 세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이런 고민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런 원하는 바들을 가지고 계셨어요. 저 진짜 바쁜데 쉴 시간이 없어요. 평일에는 알차게 보내되 주말에는 좀 쉬는 시간을 가지고 싶어요. 이런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일정이 정해지지 않은 온전히 그냥 비워진 날을 가지는 게 소원입니다. 이걸 보고 진짜 여러분들이 할 게 많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효율적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이미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자격증, 토익, 시험 공부, 멘토링 등등 할 게 너무 많은데 이런 것들을 잘 밸런스를 맞추어서 해나가고 싶어요. 그죠? 그리고 특히 이제 지금 하이쌤의 멘토링을 또 준비하는 시간도 있고 실행하는 시간도 있는데 준비 시간과 진행 시간을 더 잘 내가 가질 수 있고 또 조율도 하고 싶어요 라는 이야기들을 해주었어요. 자, 오늘 여러분 이거 지금 열심히 듣고 계신데요. 하이쌤 분들과 이 일정 맞추기가 쉽지 않다. 아이들께 어떻게 시간 관리 동기부여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등등의 고민 많이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 일주일 계획을 세우는 것을 우리 하이디들과 함께 해보면 또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쓸 줄 하하, 쓸데없는 거 줄이고 하고 싶은 거 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3단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쏟아내기, 두 번째 선택하기, 세 번째 조정하기예요. 뭘 쏟아낼까요? 뭘 쏟아낼까요? 원하는 걸 쏟아내세요. 여러분들 지금 해야 될 거 많죠? 하고 싶은 것도 많죠? 다 쏟아내세요. 자, 저는요 이렇게 세바시 같은 큰 무대에 서보는 게 제가 하고 싶은 것들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누군가는 재테크에 벌써부터 관심이 요즘 사실 많잖아요. 20대 분들도 많은데 이렇게 나는 어떤 경제적인 재무 목표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고
내가 진짜 바쁘지만 사실 취미생활 정도 하나 가지고 싶다. 집에서 혼자 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밖에 나가서 뭔가 스포츠를 하는 거라든지 뭔가 하나 가지고 싶다. 아니면 나는 해외로 나가기 위한 어떤 준비를 하는 것이 꿈이다. 그리고 나는 뭐 이렇게 몸짱이 돼보고 싶다. 아니면 나만의 어떤 자기계발적인 목표가 있다. 등등 내가 하고 싶은 거, 해야 될 것들을 마음껏 상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껏 상상하시고 이 단계에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거 하나는요. 이거를 내가 현실적으로 가능해? 뭐 우리 집은 이 정도로 지원해 줄 게 못 되는데 아니면 나는 이만큼의 시간이 없는데 나는 이만큼의 능력이 없는데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일단 자유롭게 상상하자는 거예요. 자유롭게 상상을 하고 진짜 그걸 내가 하고 싶으면 방법을 어떻게든 찾아가면 되니까요. 자, 상상을 하고 쏟아내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거, 하고 싶은 거 쏟아내고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실천력을 높이는 방법 세 번째 뭐였죠? 실천력을 높이는 방법 세 번째 그래서 오늘 뭐 할 건데 이걸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아까 꿈을 막 쏟아냈다면 그 꿈으로 다가가기 위해서 내가 오늘 뭐 해야 되는데 내가 이번 주에는 적어도 뭘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찾아서 다 쏟아내보는 거예요. 빈 종이 하나를 꺼내서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시간을 선택할 거예요. 어떻게? 일주일 42블럭에 자 여러분들 그 아까 받은 템플릿 그 보면은 악장 쪽에 일주일 42블럭을 적을 수 있는 템플릿이 있어요. 일주일 위클리 페이지가 있거든요. 거기에 한번 적어 선택해 보는 거예요. 아까 쏟아냈던 거를. 자, 일단 학교 가는 시간, 매여 있는 시간 먼저 쏟아지죠. 집어서 넣어요. 선택을 해요. 그리고 친구 만나기로 약속되어 있는 시간 선택해서 넣어요. 그리고 아르바이트 하는 시간 선택해서 넣습니다. 그리고 TV로 보죠. 우리 현실적으로 가요. 너무 빡빡하게 가지 말 휴식하고 TV 보는 시간도 넣어요. 그리고 하이쌤 멘토링 하는 시간도 넣고요. 과제도 해야 되고요. 여러분들 정말 너무 바빠요. 기타 등등 휴식도 해야 되고요. 운동도 해야 되고 다 넣어봐요. 선택을 해서 넣어봐요. 그리고 세알려 보는 겁니다. 아, 내가 일주일 6, 7, 42블럭 중에 학교에는 9블럭, 과제는 5블럭, 알바는 7블럭, 친구는 5블럭 이렇게 시간을 쓰고 있구나 하는 걸 한번 눈으로 보세요. 내가 지금 어디에 얼만큼 쓰고 있는지 인지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들의 시간의 메타인지를 키우는 첫 번째예요. 이걸 눈으로 보시면 스스로 답이 나오실 거예요. 자, 그런데 한 가지 더. 여기에 하나도 적혀져 있지 않아서 0개여가지고 내가 하고 있지 못하는 그런 블럭은 없나?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엔 영어인 거예요. 영어. 여러분들 영어 공부해야 되는 분들이 많으신 걸로 적어내셨는데 영어 블럭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죠? 이 학생은 왜 영어 공부를 해야 되나? 나 내년에 학교에서 지원하는 교환학생이 가고 싶어. 아니면 인턴에 지원하려면 어떤 영어 성적 점수가 필요해. 그래서 영어 공부를 해야 되는데 영어 공부 블럭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근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롱말님 제가요 진짜 영어 공부 할 건데요. 할 건데 이번 주는 계획 세워보니까 너무 바빠요. 할 게 너무 많고 하이디 그것도 있고 너무 바빠서 넣을 수가 없어요. 그럴 수 있죠. 일주일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거 뭐 하는 거라 그랬죠, 우리? 숲을 조망하는 거라 그랬어요, 숲을. 내가 지금 이 방향대로 가고 있어? 이 방향대로 일주일 쌓이면 내가 원하는 숲의 방향으로 갈 수 있어? 라는 걸 생각해 보는 시간이에요. 그죠? 그랬을 때 우리가 이거를 아예 하지 않고 넘어가면 내가 영어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게 내 삶에 들어와 있지 않은지도 모른 채로 이게 일주일이 한 달, 한 달이 한 분기, 한 분기가 1년 나중에 돼서야 막 급하게 벼락치기 하고 마음대로 잘 안 돼서 속상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겠죠.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숲을 조망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세 번째 조정할게요. 방금 우리가 채운 이 42블럭이 만족스럽지가 않잖아요. 그쵸?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선택되어 있지가 않잖아요. 그쵸? 일단 다 42블럭 다 채웠으면 땡! 이게 아니라 내가 이제 원하는 방향으로 다시 조절해 보는 거예요. 레고 블럭 넣었다 뺐다 하듯이 조정해 볼게요. 자, 어떤 방향성으로 영어 공부를 더 넣는 방향성으로 조절해 볼게요. 자, 잠도 좀 줄여보고 친구도 좀 덜 만나보고 비워봅니다. 그리고 또 과제를 일요일에 하면 너무 후달릴 것 같아요. 토요일 TV 블럭과 바꿔봅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성, 밸런스를 가져갈 수 있도록 계속 조절해 보세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럭 더 비울 게 없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쵸? 할 게 너무 많으니까. 그럴 때는요, 이렇게 한번 보세요. 자, TV 블럭. 화요일도 TV를 보고 수요일도 TV를 봐요. 근데 색깔이 다르죠? 하나는 휴식이고, 하나는 낭비예요. 자, 더 이상 비울 블럭이 없을 때 이것까지 한번 보는 거예요. 행동은 같은데, TV 보는 행동은 같은데, 나에게 주는 의미가 다른 시간을 분리해 보는 거예요. 저 유퀴즈 온 더 블럭 보는 거 너무 좋아하거든요. 수요일에 유퀴즈 하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나 수요일은 TV 봐야겠어. 왜냐? 그게 나의 삶의 낙이니까. 그런데 화요일은 TV도 틀어져 있고 유튜브도 보고 있고 이런 거 하는 날이에요. 그런 이도저도 아닌 시간들. 그래서 다른 색깔로 분리를 해봤어요. 그럼 내가 원하는 것도 지키면서 좀 오버되는 시간을 비워낼 수 있겠죠? 이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친구들과의 시간이나 각종 모임입니다. 생각해 볼게요. 만날 때마다 유익하거나 너무너무 즐겁거나 행복한 친구나 모임이 있어요. 그런데 반복적으로 만날 때마다 기빨리고 돈만 쓴 것 같은 친구나 모임이 있어요. 그죠? 한두 번으로 사람을 판단하자는 건 아니지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의 시간은 49블럭으로 한정되어 있어요. 그리고 내 에너지 배터리도 한정적이에요. 그런데 내가 나아가고 싶은 꿈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쓸 시간과 배터리도 부족해서 지금 우리가 시간을 조정하고 비워내는 역할이 지금 단계를 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나 시간과 에너지가 지금 부족하고 소중하고 한정적인데 이걸 계속 만날 때마다 기빨리고 돈만 쓴 것 같은 이런 친구나 모임에 나의 시간과 에너지를 할애하는 것이 맞는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서 한번 조정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기준을 가지기 시작하면요. 이제는 거절하기도 조금 더 쉬워질 거예요. 내가 거절을 잘 못하는 사람이라서 저는 좀 착해가지고요. 물론 그것도 맞지만 여러분들이 거절을 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 스스로를 설득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거절을 하고 그 시간에 할 게 명확하다면 훨씬 더 거절하기가 쉬워질 겁니다. 여러분들의 기준을 이 작업을 통해서 가져나가 보세요. 이크루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이크루는요, 정말 인싸예요.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친구들도 정말 많은 분인데, 이분이 맨날 얘기했어요. 롱말님, 저 유튜브 할 거예요. 롱말님, 저 유튜브 할 거예요. 이렇게 말만 하면서 1년이 지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깨달은 거죠. 아,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술 먹고 친구 만나고 노느라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진짜 못 나가고 있네? 라는 걸 깨닫고, 5블럭, 6블럭, 주말 블럭을 싹 금주를 하고 3개월 금주를 하고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어요. 어때요? 쓸데없는 거 줄이고 하고 싶은 거 한 예죠? 자, 여러분들도 원하는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워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영어 공부 지금 열심히 해야 되니까 영어 공부를 계속 넣고 빼고 하면서 계속 이렇게 끝까지 조정을 하는 거죠. 자, 여러분 해보실 수 있겠죠? 자, 여러분 이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주일 계획 이렇게 열심히 세웠잖아요. 숲을 헤쳐나가는 지도를 그린 거예요. 우리 일주일 동안 이렇게 나아가려고. 이게 지켜질까요? 안 지켜질까요? 이거 지키기 되게 어려워요. 수정이 중간에 되게 많이 들 거예요. 특히나 처음에는. 왜냐하면 내가 내 패턴을 잘 모르기 때문에. 내 생각으로만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사실은 초반에는 더 많은 수정이 일어날 거예요. 하지만 아유 이거 뭐 지켜지지도 않는데 세워서 뭐해 이게 아니라요. 이거는 뭐다?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내가 숲을 헤쳐나가는 기준. 그래서 한번 볼게요. 자, 네 잠시만요. 자, 아까 음소거 해주시고 여러분. 자 볼게요. 자 만약에 내가 목요일에 영어 공부를 하려고 계획을 세워놨잖아요. 지금 내가 영어 시험 성적을 맞추기 위해서 일주일에 영어를 10블럭은 공부를 해야 돼 라고 해서 10블럭을 어렵게 만들어 놓은 거죠. 친구랑 약속도 취소하고 잠도 줄여가고 뭐 다양한 걸 하면서 영어를 10블럭을 만들어 놨는데 친구가 목요일에 놀재요. 예전 같았으면 어때요? 야 알았어 기분에 따라서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생각하는 거예요. 나 영어 10블럭 하기로 했는데 어떡하지? 친구를 만나러 가도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친구를 만나지 말자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계획을 지키자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친구를 만나러 가도 돼요. 친구를 정말 만나고 싶고 그 친구의 시간이 사실 더 소중한 어떤 추억을 남겨줄 수도 있죠.
그치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영어를 한 블럭 안 하고 9블럭을 해도 괜찮아? 아니면 지금 영어를 못하면 이 영어를 다른 데로 좀 옮겨서 이렇게 좀 유도리 있게 유동적으로 할 수 있는 방향은 있어?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될 것 같으면 친구야 만나. 정말 어려울 것 같으면 친구야 진짜 미안하다. 요즘 영어 공부하고 있어서 진짜 오늘은 안 돼. 라고 해서 거절을 하거나 자신의 기준을 가지고 선택하는 거예요. 친구를 만나거나 친구를 안 만나거나. 그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돼야 시간에, 기분에, 상황에 나는 이리저리 휘청거리다 보니까 영어 공부 못했어요. 이게 아니라 나는 내 기준에 맞게 선택을, 시간을 통제하고 있어요 하는 시간 통제력이 늘어나는 감을 여러분들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요, 여러분, 매일 해요. 매주 해요. 매주. 어떻게? 왼쪽처럼 이번 주에 해야 될 일, 하고 싶은 일을 다 쏟아놓고요. 오른쪽으로 가져와요. 그리고 조정해요. 다 들어갈까요? 항상 블럭이 모자라요. 그리고 저는 제 에너지 배터리를 알기 때문에 휴식도 충분하게 넣는 편이에요. 지금 저 이렇게 강의 열심히 하잖아요. 뒤에 아무 약속 잡지 않아요. 완전히 쉬는 시간을 한 블럭을 가져요. 저는 휴식을 또 많이 넣는 편입니다. 할 일이 없어서 휴식을 넣는 게 아니에요. 저도 진짜 할 일이 많지만 어차피 넣어봤자 퀄리티가 낮게 지켜질 거기 때문에 빼는 걸 선택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했더니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왜 이걸 선택했어? 진짜 다른 것보다 이게 더 중요해? 그리고 가짓수만 다양하게 채워놓은 것이 아니라 이걸 내가 제대로 하기 위한 충분한 시간을 내가 선택했어? 스스로에게 질문했어요. 이걸 계속 매일 하는 거죠. 하루 6블럭을 가지고 하루 6개의 단어, 가치를 내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를 계속 고민하는 거잖아요. 이걸 가지고 실패도 해보고 성공도 해보고 하는 시간들이 쌓이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정말 저에게 중요한 변화가 생겼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들이나 저나요. 힘든 점이 뭐예요? 내가 뭘 하고 싶은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쵸? 그런 것에 흔들리시는 분들 많잖아요. 오늘은 이거 하고 싶었다가 내일은 저거 하고 싶었다가 내가 뭘 하고 싶은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굉장히 한정적인 시간 안에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것을 선택하는 트레이닝을 매일매일 계속을 했더니 이제 내가 뭘 하고 싶은지 그때 알게 되었어요. 나 언젠가 책 한 번 내보려고. 이게 아니라 나 지금 책 내야겠어. 지금 우리 크루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이걸 한번 글로 정리해야겠어. 근데 그게 언젠가가 아니라 지금 해야겠어. 라는 확신이 서더라고요. 그래서 적었어요, 노트에. 내 책은 서점에 출시되는데 모든 목표에는 일단 데드라인이 있어야 돼요. 자, 여러분 시간 관리 책이잖아요. 언제 잘 팔려요? 연말 연초에 많이 나가요. 그래서 연말엔 나와야겠어. 달력을 폈어요. 12월보다는 11월에는 깔려 있어야 될 것 같아요. 11월 날짜를 봤더니 그냥 빼빼로데이가 좋아 보였어요. 저에게 책을 내준다는 출판사는 한 군데 없었고 아무도 저의 존재를 알지 못했지만 그냥 제가 밑도 끝도 없이 정한 저의 데드라인이에요. 그래서 내 책은 2021년 11월 11일 목요일에 전국 서점에 깔려 있을 거야 라고 4월에도 5월에도 6월에도 7월에도 8월에도 적으면서 이렇게 적은 거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실천력을 높이는 원리 첫 번째. 내 꿈을 잊지 않게 한다. 목표를 잊지 않게 한다. 잊지 않기 위해서 적은 거예요. 계속 적고 그 시간을 할애했어요. 친구 만나는 블럭 대신에 글쓰기 블럭을 선택하고 이거 뭐 자랑은 아니지만 운동하는 블럭 대신에 글쓰기 블럭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글쓰기 블럭을 선택한 날은 저렇게 좀 글이 안 써져도 머리를 쥐어뜯고 있었지만 책상에 앉아 있으려고 노력했고 잘 써지는 날에 이렇게 잘 써지는 대로 열심히 글을 썼죠. 그게 한 블럭 한 블럭 차곡차곡 모여서요. 책이 나왔어요. 11월 11일에 깔려 있었어요. 저 출간 날짜는 좀 더 늦게 찍히거든요. 정말 밑도 끝도 없이 정한 저만의 데드라인인데요. 이게 실제로 이루어지더라고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내 스스로 나를 거기에 데려다 놓을 수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하고 싶은 거 하는 거 우리 정말 다 할 수 있어요. 내 시간이 얼마인지 인지하고 내 배터리가 얼마인지 인지하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방향을 안다면 그걸 위해서 그 시간을 선택하면 돼요.
그리고 그게 강력하면 강력할수록 다른 것을 걷어내고 거절하고 하는 게 조금은 더 쉬워집니다. 내 기준이 있어야 해요. 자, 여러분. 쓸데없는 거 줄이고 하고 싶은 거 하는 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크루들만의 얘기가 아니길 바라고 아닐 수 있어요. 여기 우리 함께한 우리 하이쌤 모든 분들께도 쓸데없는 거 줄이고 하고 싶은 거 하는 그 삶이 찾아오기를 바랄게요. 자, 3단계 뭐였죠?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첫 번째, 쏟아내기. 뭘 쏟아내? 원하는 걸 다 쏟아내세요. 두 번째, 선택하기. 세 번째, 조정하기. 어떻게 조정해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시간을 조정해 보는 거예요. 이걸 반복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 정말 원하는 삶으로 한 발짝 더 누구의 도움 없이도 스스로 자신을 옮겨 놓을 수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 이 긴 시간 같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여러분들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외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쓸데없는 거 줄이고 하고 싶은 거 하자.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응원하겠습니다.